먼저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당의 부산의 신사 우리 이주환 의원님,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제 짝꿍이신 우리 이현주 원내대표님, 그리고 무조건 가수 이름하고 똑같은 우리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동 주관을 해주신 우리 환경부의 유지철 차관님, 산업부의 장영진 차관님,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연구원의 우리 최 원장님, 환경공단 이사장님과 또 이상명 자연보호 한국연맹 총재님을 비롯한 여러 공동주관 대표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자장과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우리 각 부처의 과장님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환경보호와 기후위기에 따른 대처는 우리의 선택이 하는 숙명적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는 목적은 탄소 중립을 설정했지만 그 방법론상에서 말도 안 되는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해서 사실상 진행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에너지 부분에서는 원전의 비중을 좀 높이면서 특히 어떤 자원의 재활용, 리사이클링을 위한 순환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탄소 중립과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 환경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어떤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많은 전문가를 모시고 제안을 받고 그런 것들을 법, 제도, 정책화하는 귀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순환자원 대상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철, 그리고 종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조금 전에 비디오에 나왔던 플라스틱은 이제 시작 그런마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도 입법 발의를 해서 통과시켰습니다만은 커피 찌꺼기라든지 우리 주변에는 순환자원으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이제는 친환경 소재, 옷을 말릴 때 친환경 소재로 폐플라스틱은 당연한 거고 지금 벌써 40%를 요구하고 있고 2030년도부터는 파이버 투 파이버, 즉 기존에 입고 있는 옷을 활용해서 이 옷들에서 나오는 파이버를 40% 이상 쓰도록 요구하는 것이 지금 이제 2040년도에 벌써 규정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이 자원 순환 그리고 순환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을 좀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리고 제도화해야 될 필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좋은 의견, 그리고 각 부처의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세계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를 비롯해 해수면, 해수 온도 상승, 이상기후 현상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체인 K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그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선형 경제 구조에서는 다량의 폐기물과 유해가스가 방출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과정을 순환경제 구조로 바꾸게 되면 물질을 폐기시키지 않고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 사용해 폐기물이나 유해가스 발생을 확연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거와 재활용, 재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규모가 4조 5천억 달러, 하나로 약 5,800조나 된다고 합니다.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방법인 동시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활로가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도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폐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순환경제가 산업 전반에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성 있는 폐자원과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플라스틱을 이용해 석유화학 원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이
K 순환 경제의 선도국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모셔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나온 대안들을 잘 수용해서 순환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토론을 준비해 주신 우리 평소 제가 좋아하는 바로 이웃입니다. 제가 어리고 달서갑인데 홍석준 의원님, 저보다 앞으로 훨씬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이주환 의원님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각별한 사이고, 이현주 의원님은 저하고 같이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또 같이 국회 전반을 같이 논의하던 그런 사이입니다. 하여튼 세 분 의원님께서 잘 준비해 주신 만큼 오늘 토론회가 성과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최근에 토론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토론회는 정말로 모처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또 부산 연제구를 지역 기반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주환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그죠? 기후위기와 폐자원 리사이클링 그리고 K 순환경제. 참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한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인류 최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풍요가 가져온 이 숙제를 우리 모두 같이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활동의 증거로 우리 2030 엑스포 우리 부산으로 유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2030 엑스포 미래를 향한 대항해 비전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순환경제입니다. 이 지구는 지금 기후위기와 자연 파괴 그리고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 문제로 온 전 세계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미래에도 고통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 순환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은 100번을 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활동이고 단어이기도 합니다. 각 지역에서 또 각 분야에서 이런 K 순환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신데요. 제가 이 초선으로서 국회 와가지고 이만큼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게 처음이고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순환경제가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잘 이끌어져 가리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같이 주최를 하게 된 우리 의원님 두 분과 또 각 기관의 차관님들, 원장님들, 이사장님들 다 나와서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메모를 하나 해왔는데요. 지난 21일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이라 C9이라고요. 전 산업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자원 순환 이용 확대, 산업별 순환 경쟁력 확보, 순환 경제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것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와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환경과 자연을 제대로 가꾸고 보존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오세천 교수님 정말 중요한 토론회이니만큼 토론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정의당 이은주 의원님.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 실현하기 위해서 자원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순환 경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원을 재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서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순환 경제로의 빠른
전환이 결국은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 세계의 공통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국회에서 자원순환 기본법을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듯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개념은 이미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생 원료에 집중돼 있는 측면이 큽니다. 기존의 소극적인 재활용 정책에서 벗어나서 시장과 산업, 일자리 등과 연계한 통합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 소비의 총량을 줄이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특히 그 순환경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일정 부분의 규제 완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자원 소비의 총량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될 측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대회의장을 가득 메운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반드시 맺을 거라고 보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까 이주환 의원님이 이 주제가 길다고 해서 저도 애원을 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가 왔고 그다음에 폐기물 이런 리사이클링 문제 이게 이제는 과거에 많이 생산해서 소비하고 또 폐기하는 그런 이 과거 경제학은 이제 버릴 때가 돼서 K 순환 경제는 아까 홍석천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그렇게 전문적은 아니지만 우리 준비하는 그 입법조사처 조사관 연구관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학이 순환 경제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앞에 이제 의원님들과 또 윤재욱 원내대표님이 강조를 해 주신 거고 또 오늘 또 토론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존에 이제 자원순환 기본법이 있었는데 이게 순환경제사회 아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바뀌어가지고 2025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에서는 정말 그 중요한 이야기들이 입법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 그 입법조사처에서도 오늘 이례적인 행사로 마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우리 연구의 가장 핵심 분야에 넣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정말로 많이 와주신 여러분들도 끝까지 경청해서 좋은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최근에 저희가 방금 산업부와 같이 만든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이 폐기물 자원 순환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선형 경제를 순환 경제, 서큘러 이코노미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EU에서 이 부분은 먼저 치고 나갔었던 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3년 전에 벌써 EU에서 신순환 경제 행동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순환 경제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적극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품을 지속 가능하게 설계를 하고 또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강화합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거. 요새 전기 전자제품들 제품들의 수명이 너무 짧습니다. 이것들을 좀 더 수리를 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겠다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제품을 만들 때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은 재생 원료를 많이 쓰도록 하자 하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인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에너지 또 자원 우리 94% 이상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폐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이러한 수입 없이 아니면 천연 자원을 우리 자연에서 채취하는 그러한
불필요한 과정 없이도 얼마든지 이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순환경제이고 전에 말씀 많이 주셨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같은 법률 제정 또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페트 생산자에 대해서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30%까지 30년까지 높여 나가겠다라고 한다든지 또 우리나라 그 특성을 고려한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을 또 저희가 구축을 하고 또 무인 페트병 회수 시설 시스템도 좀 더 확충을 한다든지 또 배출된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경제에 다시 재투입이 가능한 자원들을 추출해내는 여러 가지 선별 시설도 고도화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노력이 합쳐져야지만 순환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버려지는 자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폐기물 중에서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최대한 회수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순환 자원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폐기물로서 처리를 해야 될 것들은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쓰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환경제를 위한 규제에 있어서도 규제 특례라든지 또 임시 허가와 같은 것들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률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하위 법령을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차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홍석준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최자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순환경제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그것들을 저희 정책에 반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